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서 장과류랑 아열대 담당하고 있는 전원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딱딱한 이제 개회식이 지났으니까 어깨 한번 푸시죠. 이게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실내에 계셔도 어깨 좀 푸셔야 됩니다. 자주. 혹시 제 이름 보면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전원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이런 농담을 해도 알아주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그 드라마가 안 하고 2002년 월드컵이 뭐 역사책에 나온다 그러니까 예, 젊은 분들 대상으로 강의하면 전원일기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우시기 쉽죠? 예,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요 경주센터에서도 김동필 과장님들 같은 훌륭한 분들 많으셔서 민원 잘 해결하시겠지만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직접 문의를 주셔도 제가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작년에 이제 재작년부터 샤인이 좀 가격이 안 좋아지고 품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품평회를 한번 했어요. 저희 이제 경북에 좋은 샤인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려고 품평회를 한번 했는데 품평회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상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예, 주산지인 김천이나 상주에서 안 나오고 칠곡에서 나왔습니다. 그 농가는 게다가 포도 전문가도 아니고 참외를 같이 했어요. 그 정도로 포도는 사실 모든 농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를 지키면 고품질은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딱 보고도 현장 심사를 갔었는데 보고도 이 집은 고품질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IFG6라는 거, 그 가지 포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블랙 사파이어 그거를 짓는데 딴 데는 전부 다 열과로 되게 문제를 많이 겪었어요. 거기는 열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 크기가 새끼손가락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품질 특성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고품질이 나오고 샤인도 그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받으신 분도 결국에는 착과 활량과 뭐 물 관리 이런 것들에서 비법이 있지 뭔가를 더 주는 것이 재배 기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재배 현황이나 주요 재배 기술 보시고 성인의 집중 시간이 40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쉬시고 또 월별 재배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 현황을 보시면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이걸 이제 와인벨트라 그럽니다. 원래 포도는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과일이기 때문에 와인벨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럽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세계라고 하는 미국이나 뭐 칠레, 아르헨티나, 또 호주, 뉴질랜드, 여기는 남아공 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북위 40에서 50도, 남위 40에서 30도 요 사이에 포도 농사 짓기 좋은 곳인데 우리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른 거는 우리나라 강우량이 좀 많아요. 여름에 뭐 500, 600씩 오니까 다른 데는 평균이 800인데 우리는 한 1300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포도 역사를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보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2000년 초반에 한칠레 FTA가 발효가 되면서 포도 농가랑 포도 면적이 급감합니다. 3만 헥타에서 13,000헥타까지 급감을 하고 샤인머스켓 때문에 2020년부터 반등을 해서 이제 현재는 14,600헥타 정도 포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캠벨얼리가 항상 1등을 차지하다가 재작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샤인머스켓이 이제 1등 해가지고 40% 넘게 재배가 되고 있고, 샤인머스켓, 캠벨, 거봉, MBA, 그다음 기타 뭐 신품종들 이런 순서로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재배 현황을 보시면은 전국은 한 6,000헥타, 그리고 경북이 한 4,800헥타에서 경북이 전체의 한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김천, 영천, 상주, 경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재작년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는 이제 고급 이미지의 이미지를 좀 상실했고, 그리고 실제로 품질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뭐 이른 추석에 의해서 수확을 빨리 하고 그런 문제, 또 돈이 되니까 많이 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졌고 재배 면적도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뭐 긴축이라고 해서 그 돈 통화량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필수품은 소비를 많이 하는데 기호품은 확실히 맛이 있어야지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경기는 좀 안 좋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품질 좋은 거를 생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비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40%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이제 한 10% 정도 더 떨어졌는데 의외로 이번 1월 달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같이 조금 빨리 내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에서는 이제 9월 달에 내면서 조금 뭐 10월 달에 내는 것보다는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상주가 기온이 떨어졌고 기온이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발화도 늦고 수확도 늦습니다. 근데 오히려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는 좀 저장 좀 많이 하자 이래가지고 1월에 가락시장에 다 냈던 것들이 거의 상주 꽤 많았어요. 근데 1월에 반등을 했습니다. 키로당 반원 가까이 반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주는 좀 돈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샤인을 하시면은 물론 이렇게 전략을 좀 분산하는 것도 좋고 좀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기에 가온을 좀 해서라도 열을 가둬서라도 좀 빨리 출하하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장기 저장 기술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1월이라든가 설 타겟으로 해서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도에서는 이제 샤인머스켓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리플렛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 시군에 대해서는 현장 교육 가서 결의 대회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한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신품종에 대해서 시범 수출도 했었고 품평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도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를 뭐 다 지으시죠, 여기 계신 분. 다 지으시니까 뭐 이런 구체적 뭐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지표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주간이라고 하고 옆에 유인선에 누이는 부분을 주지라고 합니다. 당에 있는데 난 세순을 세순 또는 결과지라고 하고 눈 모양은 이런 식으로 혼합아가 그러니까 꽃이랑 잎이 같이 한 몸에 나는 눈이 3개가 들어있죠. 꽃눈, 잎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 하나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과지를 잘라서 오늘 순을 받을 때 결과모지라고 하고 샤인 같은 경우에는 4번째 잎 다음에 꽃송이를 물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고 잎과 가지 사이에는 본눈과 겨순이 있습니다. 포도가 다른 과종이랑 다른 거는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비가림의 기본적인 목적은 탄저병이나 노분병 같은 물을 매개로 하는 곰팡이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 폭이 옛날에 캠벨 할 때는 이거보다 작았는데 이제 거봉이라든가 샤인을 하면서 270cm 정도로 이제 광폭 비가림을 하죠.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본인께서 지금 과원을 새로 개원하신다. 그럴 때 난 다른 농가와 다르게 좀 고품질로 가고 싶다 하시면 이 폭을 더 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m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샤인머스켓이 그 잎이 15개까지가 과일로 집중이 돼서 당을 집적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론상 그런데 15개지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내가 땅이 많지 않으면은 단위 면적당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열 간의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서로 결과지가 엉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병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12매에서 13매를 유지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막상 가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12매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균으로 한 2~3매 녹아버리죠. 안쪽에는 빛이 안 들어와서 또 1~2매 녹아버리죠. 그래서 수확기 때 가보면은 한 8매, 9매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700g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또는 엉기더라도 좁아서 좁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엉기더라도 선단이 엉기더라도 방제를 많이 해줘가지고 15매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는 그거를 차라리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려요. 실제로 품평회를 열어가지고 전문가 집단들이 와가지고 맛을 다 보셨지만 마지막에는 사실 절대적인 수준으로 그분들이 잘 지었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좀 오히려 실망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고품질은 아직 없어요. 사실 잘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물론 그 품평에 모든 농가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잎을 15매 그렇게 유지하는 거 최소 그 수확할 때 12매에서 13매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합성으로 당을 만들고 그 당이 과실에 집적되는 거기 때문에 잎을 지키는 농사를 하셔야 되고 최대한 잎을 많이 확보하는 농사를 지으셔야 됩니다. 나무의 수세는 뭐 어느 과정에도 똑같습니다만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무에게는 적당한 수세가 필요하다. 적당한 수세라는 거는 왜 적당한 수세여야 되냐? 수세가 강하면은
나무가 직립하고 수세가 강하면서 가지가 굵어지고 영양 생장이 중에서 나무 자신만 살기에 좋아지고 나무가 수세가 좀 약해지면 나무가 눕고 수세가 약해지면서 가지가 가늘어지고 생식 생장 그 열매에는 이제 그 당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세가 되어야지 나무 자신도 병들지 않고 과일에 당분이 집중되면서 또 그 과일에 당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줄기와 잎의 구조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나무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포도에 있어서 적당한 수세는 어떤 것이냐? 다른 과종은 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포도는 굉장히 쉬워요. 포도는 결과모지나 결과모지 부위가 11에서 13mm가 되면 됩니다. 그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3mm고 캠벨 같은 경우에는 한 8에서 11mm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받으신 그 분홍 색깔 볼펜을 보니까 그게 한 11에서 12mm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인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런 선물을 받으셨는데 샤인은 고굵기로 농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3mm가 적당한데 이 나무 전체를 봤을 때 11mm 밑으로 되는 게 뭐 10mm, 9mm, 8mm 되는 게 나무 전체의 한 50% 된다. 그럼 이 나무가 점점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13mm 이상 되는 것이 그러니까 14mm, 15mm, 엄지손가락만한 것 이런 것들이 나무 전체의 한 50% 이상 된다. 그러면 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 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가를 저희가 딱 가보면은 농사 잘 지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밑동치를 보면 11에서 13mm가 나와요. 근데 이거 농사 잘 지은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선단을 보시면 이 농가는 어떻게든 나무 수세를 11에서 13mm 맞추려고 그 선단을 키우고 계속 따준 겁니다. 그래서 따준 흔적이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양분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거지 잘 지어진 게 아닙니다. 조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겨순이 한 3-4임 나오고 스스로 멈춘다. 그러면 비배 관리 완전 잘하신 겁니다. 더 이상 겨술 따줄 게 없고 3-4임 정도 나오고 지가 알아서 멈춘다. 그러면 농사 잘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모지 굵기가 한 13mm 넘는 것들이 50% 이상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은 가장 큰 원인은 제식 간격이 좁은 거예요. 제식 간격이 너무 좁은 겁니다. 너무 좁은데 얘를 계속 키운 거예요. 억제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감벌을 해야 됩니다. 감벌되면 당해 연도에 수량이 약간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근하고 물 안 주고 이래가지고 수세 억제시켜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벌을 생각하셔야 되고 11에서 13mm 안에 다 형성되어 있다. 현재 여러분들 분홍색과 볼펜처럼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주간 거리도 적당하고 착과량과 시비량도 아주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mm 미만 되는 것들이 11mm보다 낮은 것들이 가느다란 것들이 한 50% 이상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보시는 것들이 보통 생리장애인가 병해충인가 이거부터 의심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과다 착과를 하지 않았나, 내가 과다 착과로 수확기보다 더 많이 달아놓지 않았나 라는 걸 의심하셔야 됩니다. 과다 착과를 하고 수확기가 지연되면은 나무에서 열매가 달려있으면 열매가 항상 1순위가 되거든요. 당을 만들면 그 열매로 다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가 양분을 축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과다 착과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그다음 수확 후에는 내가 관리를 제대로 했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확 후에 잎 관리를 위해서 방제를 열매가 달려있을 때처럼 그대로 계속 쳤나, 그리고 물을 계속 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도 저도 다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땅도 파보고 이제 병해충도 의심해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정 착과량을 준수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고, 심할 경우에는 눈수를 줄이기 위해서 단축하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아예 잘라서 재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포도 수능은 요즘에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덕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울타리식 계량 일자형으로 다 통일됩니다. 수영을 구성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강물량이고요. 그래서 덕식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무가 누우면은 열매 쪽으로 양분이 전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좋은 품질이 나오는 건 사실 맞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량 일자형을 하는 거는 농 작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덕식을 하다 보면 그 위에 도장지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 그 어떤
농작업 처리하는 것들도 열매 위치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처리하시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계량 일자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